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천절과 한글날이 섞여 있고 주말도 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뭐 일주일 내내 휴일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연휴를 맞이했고, 또 내일 하루 금요일 날 시장 또 개장을 하게 되면 또 다음 주가 다음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뭐 징검다리로 연휴를 이어서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연휴가 이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매일같이 주식시장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좀 쉬다 보니 굉장히 조금 뭐 심심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뭐 개장하는 게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이었고, 뭐 간혹 코인 쪽 조금 트레이딩 잠깐 하면서 뭐 시간을 일부 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연휴 전에도 매우 뜨거웠는데 연휴 아주 바로 전날이죠. 오픈 AI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디램 공급에 대한 이슈를 빵 하고 터트리면서 최대 월 90만 장의 D램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연휴 전날 SK 하이닉스가 무려 장중에 12% 상승을 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중 5%가 넘는 거의 6%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고, 두 기업이 거래대금 10조 이상을 쓸어가면서 엄청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가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증시 역사상 당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매수가 나왔던 날이기도 했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베팅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중심의 강력한 랠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었는데요. 뭐 이 상황에서 사실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틀 연속 수많은 종목군들이 장대 양봉을 보인 종목도 있고, 또 금요일 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당장 내일 당연히 연휴 기간 쏟아져 나왔던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아마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일단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흐름으로 비춰봤을 때 모든 이 장기간의 이 휴장 이후에 이 호재든 악재든 일시적으로 오전에 시장의 반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일단 한 템포 멈추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주말 내내 뭘 받겠습니까? 반도체 호재와 뭐 좋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기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갭은 생길 것이고, 또한 지난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이 차물 옵션에서 이상 거래가 많이 감지가 되었었는데요. 시간 가치라는 게 바로 소멸이 돼 버립니다. 위클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런 부분들이 이 옵션에서 일시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갭상승도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지간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갭을 들게 되면 일단은 살짝 한 템포 쉬었다가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군들을 지켜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이야기를 많이 뭐 전달 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은 적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반도체의 흐름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냥 연휴에 있었던 뭐 일련의 과정들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한 내용들을 뭐 굉장히 뭐 논리 정형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좀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점들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안에서 핵심은 결국은 영업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어줄 기업들, 그리고 당연히 주가라는 것은 매일같이 폭등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보였을 때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투자의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냐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카페 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연휴 기간 AI 투자는 이어지며 글로벌 반도체가 대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호재만 지속되는 시장 속 시장 전략은 뭐 눌림에 들어와라. 조목군들 지금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 연휴 전 수요일부터 주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석을 맞아 오픈 AI 샘 울트먼의 커다란 추석 선물 연휴 전 폭등하면서 마감됐고 코스피가 3,500을 넘기면서 역사를 쓰고 마감되었는데 이 사이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신고가 반도체 하드캐리하는 건 변함없고 이 사이 호재만 쏟아지고 마감이 될 것 같으니 갭도 출발은 기정사실들합니다. 최근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팩트고 지난주 목요일 두 기업 대금이 10조 이상 나오면서 모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하이닉스 10%,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럼 고가가 가까워진 대형주는 일단은 신고가를 치러 간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 10만 원을 찍으면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참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라클의 마진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진스낭의 한마디 뭐 별거 아니다. 단기적으로 뭐 신사업을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다시 상승세 유지하는 상태에서 엔비디아발 이 순환 출자 구조죠. 순환 투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또 XAI의 2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어놓는 것까지 보면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연휴 사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오픈 AI가 AMD의 6기가와트 GPU 협력을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원래는 200달러 미만이었는데 600달러 넘어가면은 지분 10% 받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지분도 주고 물량도 사주고 하는 서로 윈윈 구조를 가지고 주가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발표된 TSMC의 9월 호실적 발표도 좋은데 코아스 병목 현상이 사실상 여러 가지 뭐 HBM 공급에 제약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도 10만 장에서 11만 장으로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단독 기사이긴 하나 HBM3E 12단에 대한 엔비디아 퀄이 드디어 통과됐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장 내일은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한 UBS, 모건스탠리 등 3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방위적인 목표가 사양들이 이어지면서 좋은 소리만 한가득입니다. 긴 년 동안 사실 악재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오라클 마진이도 있었죠. 지금의 강세장 속에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 없다 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어지고 모든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부분도 그럴 수 있다라고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셧다운 이슈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묻혀가고 있고요. 환율 급등보다는 그냥 일본의 신임 아베 계승 여성 총리가 그냥 당선된 이후에 일본의 엔저가 그냥 우리나라와 연동된 흐름이라 만약에 단순하게 우리나라 환율만 널뛰기 치고 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글로벌 환율 자체가 다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러려니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수 쪽에 대한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 부분이라면 조정 시 좋은 매수의 구간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과거에 발생됐던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이 시그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정들이 깊게 나오지 않는 게 더 큰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딱 그 고민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거인의 어깨를 타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가 거인이겠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인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도체가 지금의 시장의 주도 업종이고 대장 섹터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과거 항상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인이 탄생하고 거인과 함께 갈 수 있는 베타 성향의 큰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의 조정과 눌림에 들어간다. 응?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개별 종목이 얼마나 우리가 내용이 잘 탄탄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상승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장은 바뀔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의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흐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다. 시장 상대 강도 대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에 악재가 나오건 호재가 나오건 긴 연휴를 일단 지나가야 되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연휴 전에 일정 부분 종목군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만에 하나 시장에 악재가 나왔더라도 연휴 기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소화를 해버립니다. 반대로 호재가 나오게 되면요 갭이 들려요. 갭이 내일 갭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갭에서는 또 일시적으로 호재도 한 방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템포 조절을 좀 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뭘 이걸 아침에 뭘 사십시오, 뭘 보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어렵죠.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끌고 가냐. 만약의 관점에서 반도체 들고 있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당연히 내가 꼭지에 잡았으면 문제가 있으나 꼭지에 잡지 않고 지금 구간에 없다면 좀 기다렸다가 눌림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뭐 2, 300을 사놓고 좀 더 빠지면 또 2, 300을 사놓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큰 틀에서 미국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원래 AI 캐펙스 투자가 미국 전체 성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GDP 성장은 대략 2에서 3%대인데 여기서 AI 카펙스 투자를 제외하면 미국의 성장은 0.4%라고 합니다. 그만큼 AI가 전체 미국의 성장 유일한 엔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저는 오픈 AI 2025년 데브데이의 데이터 수치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저도 잘하고 있구나. 거의 이제 뭐 엔비디아의 챗 GPT가 다 먹구나. 전 세계 이 GPT를 쓰는 활성 사용자 수가 8억 명인데 84%가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AI 토큰이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AI 토큰이 2023년도에 그 분당 3억 개가 들었던 게 지금 분당 60억 개다. 2년이 지났는데요. 60억 개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요. 이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오픈 AI 샘 올트만 말고 CEO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수익화할 수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빨리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AI는 이제 학습에서 이미 추론에서 사고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사고로 넘어가면서 구글의 이 창업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검색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확장하고 예측하는 AI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 테슬라도 가고자 하는 구조가 자꾸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다라는 가치를 말하는데, 결국 핵심은 다 AI의 끝은 결국은 뭐 지금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하려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앱 장터가 생기고 구글과 애플이 다 먹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AI 안에서도 AI 생태계 안에 지금 뭐 소피파이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하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 앱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또 생태계가,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적인 흐름에서 나와버리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시장의 변화가 많구나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결국은 성장 안에서 지금 함께 움직이는 건 반도체고, 그리고 AI의 끝판왕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조정시에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분기는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에서 실적 탄탄한 기업들은 조선이니까, 조선 그간 반도체의 급등에서 쉬고 있다면 조선에서 비중 확대를 좀 해보는 전략도 우리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AI의 컴퓨팅이 무한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병목은 바로 전력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단지 우리가 칩에서 앞서고 있으나 압도적으로 중국이 에너지 방면에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가속화되어야만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 칩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겠냐? 전력 인프라 쪽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에너지, 분산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우리는 추적 관찰하면서 어떻게든 매매 혹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잘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함께 올라가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료 AI 분야 혹은 AI 분야 관련한 종목군들도 분명히 조만간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말을 해도 아주 큰 틀에서 봐야 될 섹터와 보지 말아야 할 섹터, 그리고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쪽과 하지 말아야 될 쪽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와 분류가 다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섹터 안에서 확실한 베타 성향을 갖고 좀 더 상대 강도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냥 투자하고 사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단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박스권을 뚫든 신고가를 만들든 그 안에서 우리는 플레이하면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자, 주말 사이 정말 많은 내용들, 정말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뭐 핵심 종목군들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 너무 좋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290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뭐 환율로 환산하면 290조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 당연히 더 올라야 되겠죠? SK하이닉스 여기서 300조 가야 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300조는 기본 넘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 맞고 하면 좀 쉬었다 가는데요.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신고가는 칠 것 같다. 이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피크를 쳤을 때 당시가 15조 나왔었습니다. 이때 나왔을 거예요. 이때 한 과거에 이 파동에서 한 15조대가 그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언저리 나오지 않겠냐, 15조 16조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더 크게 생각하고 간다면 여기를 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최근에 제일 강했던 건 뭘까? TLB입니다. 기판 쪽 영업 레버리지가 워낙 큰 섹터다 보니까
TLB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맞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가기도 하겠죠. 보통 이렇게 급하게 가면 결국은 조정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인지를 보면 여기서 뭐 신고가를 쳤다라고 하죠. 이렇게 강하게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막 미친 듯이 해서 막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종목이 또 조정을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때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뭐 샥샥샥 해서 한 두 달 좀 안 되는 사이에 100% 이상 올려버리죠. 그리고 뭐 21선 근처라든지 첫 거래가 강력하게 터지는 구간에서 다시 밀렸다 올라가는 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뭐 싸게 산 사람들은 들고 간대. 밑에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 구간을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 주가라는 게 한 번에 가지 않으니까요. 심택도 사실 이 파동에서 100% 올라온 거죠. 24,000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9월달부터 100%가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위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게 되면 44,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오는지 체크하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바로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기판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 카페에서 다른 글에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해성 DS, 과거에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바탕으로 올라왔던 기업이긴 한데, 얘도 잘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 2천억까지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시가총액 여기도 1조 5천억까지 갔던 기업인데요. 과거처럼 자동차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이 기판 쪽이기 때문에 빠지면 해성 DS까지 지금은 다 대장주 안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반도체 후공정에서 하나 마이크론 정말 조정 시 사야지 했는데 단 한 번의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얘도 단기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저항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항을 받으면 일단 뭐 11선에서 걸린다든지 하는 걸 좀 봐야 됐고, 결국은 SK,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턴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서 같이 잘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통키를 담당한다라는 것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얘가 이제 분사 이슈가 있었는데,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철학가 됐죠. 그러면 이 또한 좋은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에서 캠트로닉스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서 신고가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 주었고, 이 앞교회 구간과 지금에는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받고 돌려 세울 때는 확실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으니 조정의 매수 관점에서 유리기판에서는 캠트로닉스를 보면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테크행이라든지 너무 좋은데 지금은 조금 부담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부담돼서 사라고는 못하겠고, 테스트에서 유닛 테스트가 사실 8월달에 퀄을 유일하게 통과했던 기업인데 9월달에 그냥 느닷없이 지금 빼버리는데요. 항상 그래요. 얘가 뭐 제가 볼 때는 안 돼서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흐름에서 저가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HBM 버닝 테스트는 딱 두 개의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DI와 유닛 테스트이기 때문에 TI 유닛 테스트 둘 다 보면서 어차피 반도체 HBM 단의 핵심은 적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테스트가 중요하구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테크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DI와 유닛 테스트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하긴 하겠구나. 뭐 이 정도로 좀 종목을 요약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수급도 좀 좋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뭐 박스권을 뚫고 또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금요일날 저는 뭐 지난주 목요일날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커피숍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종목만 계속 파면서 매매를 했는데, 일단은 다 똑같죠. 단기 매매라는 것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종목을 들어가면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과거에 굉장히 셌던 종목이라 또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만들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전력 반도체 이슈가 DBH텍에 좀 붙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력 반도체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 다 보지는 않는다 정도로 좀 보시고, 조선에서 HD, 현대, 중공업 신고가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즉 대형주는 살아 있는데 중소형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거죠. 뭐 HD, 현대, 중공업 빼고 뭐 하나 엔진은 뭐 살아 있는 거고, HD, 현대, 마린 엔진 뭐 이 흐름에서 엔진 쪽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장 수혜일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로 좀 더 빠진다면 사라, 밑에서는 사라. 그리고 HJ 중공업은 그냥 테마 성격이 강해서 어떻게 될지에는 그냥 체크만 하고 있고요. SK 오션 플랜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 얘도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공성 화인텍이라든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력인프라, HD 현대일렉은 일단 신고가를 치면서 시가총액이 좀 너무 또 커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HD 현대일렉이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후발 종목이 따라가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도 더 갈 것 같고, 혹은 산일전기라든지 중소 이런 변압기 업체들이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흐름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면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수도 있겠죠. 일진 전기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하면서 좀 보면 답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 흐름은 박스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박스권 같아요.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고, 10월 17일부터 이제 에스모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지금 우뚝 솟아나고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제약부 안에서 박스권 형태를 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나이백을 조금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10월 22일 날 비만 플랫폼에 대한 발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관심 받고, 일정 부분 관심 갖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딱 여기까지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내일 뭐 어차피 이제 시장 열리고 나면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